눈이 빨갛네. 헤이. 오늘 빨리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훈수가 제일 쉽다. 훈수가 제일 쉽다. 그럼 뭐가 어렵냐? 훈수 말고 당연하죠. 직접 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라 함은 저의 대학 시절 가까운 친구들 만났습니다. 제가 영어 동아리를 하나 아주 애착을 가지고 또 나름 오래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아주 가까운 최측근이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이제 1년 넘었네요. 1년 넘었고, 그 친구들도 이제 졸업한 지 반년 또는 1년 넘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근황톡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 깨달았던 거, 그런 근황톡도 하고, 진짜 배웠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동아리를 운영했다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운영했던 동아리였고, 그 친구들도 운영진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를 그냥 단순히 참가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한 거죠. 그래서 활동도 같이 기획하고, 운영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뭔가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일로 좀 뭐랄까 레벨이 올라갔다 또는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 과거를 봤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대학 생활, 그 당시에 동아리 생활을 봤을 때 뭔가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겁니다. 느낀 점도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특히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깨달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또 지금 생각하니까, 물론 그때도 조금 무의식적으로 느꼈지만 참 꼰대 같은 말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서로 맞다, 그렇구나, 또는 도움된다, 아니면 그들의 또 피드백도 듣고 저의 또 피드백도 말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다소 좀 꼰대스러운 말이었지만 최대한 꼰대가 아닌 것처럼 아니길 바라며 얘기했고,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런 거죠.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때는 물론 그때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또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보니까 아쉬운 게 당연히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건 저렇게 했을 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하는 일도, 지금 하는 본업이든 어떤 본업 관련된 어떤 또 일들이든 뭐든 간에, 분명 나중에 한 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미래 시점으로 지금을 봤을 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생길 거고, 분명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자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대화 나눴던 그 요지가, 핵심이,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업무가 A, B, C, D 쭉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거나 내가 앞으로 바라는 일에 얼마나 가깝든 간에, 그게 정말 일치하던
일치하지 않던 그거를 떠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온전히 다 해내고 있는가, 더 이상 더 잘할 여지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기 좋아하는 일, 하면 즐거운 일,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좋아하진 않지만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한 일, 누군가가 나에게 위임한 일. 두 가지가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눠볼 때 우리는 보통 전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재미있고 이런 일을 당연히 선호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런 일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떤 부분을 이제 나름 강조하고 싶었냐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은 사실 이 후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주어진 일,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딱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막 반발심이 생기는 분이 당연히 계실 텐데, 저도 그랬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부정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는 거죠. 겹쳐서 교집합이 생기면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제가 수년 전에 뭐 블로그로도 다뤘었고 영상으로도 아마 다뤘을 건데, 그 이키가이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일, 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이 되는 일,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그 네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워크 프레임? 항상 헷갈려. 프레임워크. 그렇지만 그 교집합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 맡겨진 일, 누군가가 나에게 위임한 일, 주어진 일, 이게 교집합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더 어리고 더 좀 경험이 없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저는 전자가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고 그러면 나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고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 진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진정한 동력을 얻고, 그러면 매일매일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실제로 이제 하다가 뭔가 좀 흥미가 떨어지거나 좀 동기가 떨어지거나 일이 너무 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면 이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찾아 헤매는 거죠. 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을 막 찾아 헤매고 그 다음 일을 찾고 안 해봤던 걸 또 기웃거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금 2025년 10월 지금의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좋아한다고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경지를 나는 원한다. 그런 상태를 나는 원한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무슨 일을 하든 난 그 일을 좋아하겠다. 무슨 일,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져도 어떤 일, 그러니까 중요함을 막론하고 뭐 어떤 새로움을 막론하고
힘듦, 난이도 이런 걸 막론하고 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그 일을 나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대로 해내고 말겠다. 이렇게 저의 생각이 바뀐 거죠, 최근에는. 그 이유도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좋아하는 일은 언젠가는 싫어질 수 있어요. 언젠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 싫어하는 거랑 동등한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좀 싫을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분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 어려워지거나, 그냥 내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그냥 내 감정 상태가 뭔가 달라지거나, 그냥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또 접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상태가 온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안 좋아하니까 이제 막 동기를 잃어버려. 나는 이건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니까 딴 일 할래. 근데 그게 하물며 좋아하던 일도 그렇게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그게 좋아하다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 애초에 좋아하는 일 찾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뭐 누가 맡긴 일, 내가 회사에서 본업이 이거 너무 좋았어. 근데 본업에 관련된 다른 일도 막 들어와.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도 또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급하게 맡긴 일이 생겼어. 완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그래도 그런 일조차 좋아하고 그런 일조차 막 관심을 기울이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을 진정성 있게 해내고 제대로 해내고, 그래서 심지어 결과가 좋고, 그렇다면 그게 더 오히려 멋진 일 아닌가.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더 대단한 일 아닌가. 이런 거죠.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의 두 명의 사람이 그냥 있는 걸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해. 좋아하는 일 할 때 퍼포먼스 좋아. 근데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막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안 하려고 해. 두 번째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꾸준하게 해냅니다. 설령 그게 좋아하는 일만 좋아해서 잘하는 사람의 퍼포먼스의 90%, 80%에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든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꾸준히 합니다. 한 5년 전, 한 4년 전에 저였으면은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을 쓰겠다, 또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 반짝반짝 좋아하는 일 하면서 빛나는 그 상태의 업무 효율, 업무 성과는 100점일 수 있고, 그 100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90점, 80점 이런 수준보다 어쨌든 좋으니까. 그리고 그 도달하지 못하는 그 10점에 뭔가 성공의 비결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최근 3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죠.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현실에서는 좋아하는 일만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이디얼한,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걸까 싶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좋아하는 일이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쨌든 일이라는 건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주도 해야 되고, 1년 후에도 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해야 될 텐데, 은퇴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어떤 내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 비록 그게 90점짜리, 80점짜리 퍼포먼스일지라도
물론 100점이면 너무 좋겠죠. 매일매일 100점이면 좋겠고, 어쩌다 가끔씩 100점을 해내는 그조차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90점은 평생 도달할 수 없는 100점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평소에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끔씩 100점을 터트리는, 예를 들면 한 달에 두세 번씩 100점을 터트리는 A라는 인재가 있고, 그래도 매일매일 80점에서 85점 혹은 뭐 70점이라도 해내는 인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한 달에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75점에서 뭐 85점 정도는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A라는 인재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100점을 터뜨리고 나머지는 뭐 20점이기도 하고 40점이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80점, 뭐 70점, 이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100점이라는 그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에 두세 번씩 그 100점을 달성하는 이 A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날, 좀 더 평소, 좀 더 매일매일에 10점, 20점, 40점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날들은 낭비인 거죠. 낭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 한 달에 두세 번 있을 100점을 위한 뭐 발판이라고 하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B라는 사람도 결국엔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건데, 결코 이 B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75점에서 85점을 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 어떤 사업, 어떤 일, 어떤 비즈니스가 굴러가는데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훈수가 제일 쉽다는 얘기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서, 과거의 우리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랬었구나,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저의 말들은 뭐랄까, 좀 더 정제되고 또 정리되고 정돈되고 좀 더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훈수를 하는 저의 그 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말뿐이기도 하고, 물론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말이니까 좀 더 현실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그 상황에서는 저는 말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하고 그런 걸 잘 정리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상적이고 아무래도 더 말로는 쉬운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뱉었던 말들을 내가 진짜 70%라도 90%라도 시키고 있는가 라고, 심지어 50%라도 시키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겸손해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면 현실에서의 나는 또 어떤 순간에는 또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좀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제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잘 하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상적인 말만 할 때에 비해서는 다소 불완전한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훈수가 아쉽다, 그런 말을 결국에 한 건데,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냐? 훈수 조심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던 점을 떠올려 보자면, 약간 이 영상을 찍는 거랑 비슷한 건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겪었던 걸 바탕으로 막 훈수 아닌 훈수를 두고 뭔가 이런 건 좋았어, 이런 건 나에게 도움이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을 하는 막 그 순간에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아차 싶으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또 막 피드백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또 얘기를 뱉으니까 나중에 내가 지켜야 할 어떤 기준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레벨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뱉은 말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저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하길 잘했다 였고 심지어 제 말을 들었던 한 친구도 요즘에 너무 고민이었대요. 자기가 요즘에 뭐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회사를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가 또 궁금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눈 대화가 결국에는 도움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이 잡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저에게 그냥 어떤 친구로서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에는 저도 꽤 냉정하게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서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피드백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마냥 듣기 좋은 말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도 수긍을 했고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다짐도 있었고 그래서 지나봐야 알겠죠. 지나보면 이제 또 한 달 또 두 달 살면서 나타난 성과들 나타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과거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우리의 대화가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 거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도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훈수는 쉽다. 훈수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뱉은 말들, 내가 정리한 생각들, 내가 여기 공유한 떠벌린 이야기들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지키고 사는지 영상에서는 뭐 얼마든지 꾸밀 수도 있고 있는 척 할 수도 있고 잘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나를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어떤 팀장님, 동료들, 대표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저를 알고 저랑 일을 해보고 어떤 피드백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감상을 갖게 되고 어떤 의견을 갖게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속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좀 꾸며서 좀 더 나를 내가 5점짜리인데 나를 7점으로 6점으로 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애들은 또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모이고 어떤 검증을 거치면 또 나를 실제로 만나보고 검증을 거치면 그게 또 5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4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8.9점을 하고 있는가 8.9점으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 나는 몇 점을 하고 싶은가 9점을 하고 싶은 건지 9.5점을 하고 싶은 건지 10점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속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결국 제가 진정성 있게 하는 만큼만 결과를 찾아올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영상에 남기는 이유는 또 원래는 그냥 오늘 제가 깨달았던 부분을 공유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일종의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보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를 직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알게 됐을 때 또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반응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같이 일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재밌는 얘기만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잘 일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남겼던 어떤 생각들, 깨달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저에게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활동에, 그런 시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코멘트, 또는 저에 대한 그냥 코멘트, 혹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댓글을 하나씩 활용해서 또 다음 영상을 찍는데 쓰이도록 해볼 수도 있겠고요. 전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얘기가 또 듣고 싶은지를 남겨주시는 것도 매우 감사하겠고, 그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원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뭐 다 너무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